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 신전의 평면 구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대 그리스 신전의 아르카이 시기 때까지 발전을 살펴봤고요. 대략 그 시기에 이르면 이제 평면이나 신전의 어떤 형식이 대략 정립되게 되지요. 그리스 신전 구조는 좀 단순합니다. 사각형, 이게 그 평면 구조 안에 이제 여러 방으로 분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부분, 그렇죠? 이 가운데 색깔로 칠해진 이 부분이 셀라 혹은 켈라, 나우스 이렇게 불리는 공간이고 신상에 안치된 가장 중요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신상이 안치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그런 복원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 켈라의 앞에 이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나우스지요. 나우스 앞에 위치해서 프로나우스라고 불리고요. 신전 그 출입구의 현관 부분이지만 별도의 그런 공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아테네에 있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의 모습이고 이렇게 셀러 앞에 별도의 이 프로나우스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공간은 오피스토도모스라는 공간이고 셀라 뒤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정면에 있는 프로나우스와 앞뒤로 대칭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뒤쪽 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봉헌물을 보관했다고 추정되기도 하고 가끔씩은 일종의 그런 비밀 행사가 열리는 은밀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정도 되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신전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드물게 아디톤이라고 하는 셀라 자체가 분화된 공간도 나옵니다. 이렇게 셀라 뒤에 은밀한 방처럼 마련되어 있고요. 가장 신전의 깊숙한 곳, 신탁이 내려지거나 사제가 머무는 곳이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신탁은 주로 이제 아폴로 신전에서 많이 나왔죠. 아폴로 신전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선사 시대의 어떤 성소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바로 파르테논의 그 평면도고 이 셀라 또는 이 나오스 뒤에 이 아디톤이 마련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오피스토도무스와 프로나우스가 앞뒤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이제 신상에 모셔진 셀라, 켈라 또는 나우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그리스 신전의 평면은 바로 이 메가론에서 기원하고 있고요. 옛날 크레타나 미케네 건축에서 발원한 메가론은 큰 건물, 궁전 같은 큰 건물 안에 사각형 방이었는데 현관을 갖추고 가운데 화덕이 있고 화덕 주변에 기둥들이 있는 작지만 위계를 갖춘 그런 방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암흑시대에 오면서 별도의 건물로 독립하면서 이게 신전으로 분화 발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좌측의 1번에서부터 이 발전과 분화 과정이 보이고요. 사각형 단순 평면의 메가론이 이렇게 현관을 갖추고 또 내부에 화덕과 기둥을 갖추는 가운데 처음에는 큰 건물 안에 있다가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따로 나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열주랑이 이 메가론을 둘러싸게 되면서 열주랑에 감싸는 그리스 신전의 평면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전의 평면 구성을 살펴봤고요. 이제 기둥 배치 방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전은 기둥이 그 외부 의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둥에 따라서 명칭이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단순한 거는 정면에 벽규등이 돌출한 템플룸 인 안티스라는 겁니다. 정면 벽에서 돌출한 기둥을 안타라고 하고 이게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안타이라는 복수형을 쓰지요.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그
안타이 사이에 기둥이 두 개가 있어서 디스트 인 안티스라고 불리는 아주 가장 단촐하고 작은 그리스 신전 형식입니다. 이 기둥이 서 있는 앞부분은 프로나우스, 즉 현관, 포치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이제 신상을 모셔둔 켈라가, 그쵸? 셀라, 나우스가 자리를 잡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앞뒤로 그 안타를 배치시켜서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더블 안타라고 하는 그런 신전 평면 형식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 뒷부분은 이렇게 반원형의, 그쵸? 돌출한 벽기둥으로서 그게 더블 안타와 유사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뒷부분이 꼭 유사 오피스토도무스, 신전의 이 뒷부분을 별도로 오피스토도무스라 불렀지요. 여기선 공간으로 독립되어 있진 않지만 꼭 오피스토도무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 수도 오피스토도무스, 유사 오피스토도무스라고 하는 공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다르게 벽 기둥이 없이 정면에만 기둥이 있는 걸 프로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건물은 벽 기둥 사이에 기둥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벽 기둥이 없이 기둥만으로 이제 앞부분에 기둥이 배치되어 있는 거고, 보통 이런 공간은 이 기둥만 있는 공간이 일종의 현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나우스가 생략되고 바로 신상이 있는 셀라로 이어지게 되지요. 로마 시대 건물에 사실은 되게 많은 형식입니다. 근데 이게 앞뒤로 기둥이 배치가 되면은 엠피프로스틸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또 이름 붙여지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아테나 니케 신전으로 아주 엠피프로스틸의 대표적인 예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면에만 기둥이 있는 걸 프로스틸, 그리고 앞뒤로 이게 대칭으로 배치가 되면 엠피프로스틸이 되는 겁니다. 한편 이런 형식을 지나서 사면을 전부 기둥이 감싸는 이런 완성된 열주랑 체계가 완성이 되는데, 그걸 이제 페립테랄 또는 페립테러스라고 불리고요. 사면에 열주가 있지요. 열주가 있는 공간을 이제 프테론이라 하고, 보통은 이런 열주랑을 이제 콜로네이드라고 우리가 또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 콜로네이드에 바로 페리스타시스라고 하는 사면의 일종의 포르티코, 통로가 형성이 돼가지고 사면에 의식행렬이 또 지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요. 결국은 공동체 건축물로서 사면이 다 개방된, 그렇죠? 그런 형태로서 어떤 공동체 건축물로서의 진정한 완성은 바로 이 페립탈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봐도 다 기둥이 있는 그런 공통된 비슷한 인면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리스틸 건물이 이제 특히 로마 시대 때 건물 중정에 있는 그 통로를 감싸는 열주랑으로도 많이 활용이 돼서 우리가 많은 유적지나 뭐 지금도 빌라 같은데 많이 별장 같은데 지어지고 있는 형식이기도 하지요. 로마 시대는 그리스의 기둥과는 다르게 벽체 구조의 건물이 많이 지어졌고, 사진에 보이는 건 이제 프랑스 님에 있는 로마 시대 신전 메종까레인데, 이렇게 벽체에 돌출된 이런 벽 기둥을 통해서 페립테랄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수도 페립테랄, 수도 페립테러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죠. 주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많이 나오는 건축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주랑이 좀 더 장식적으로 강화된 게 딥테랄, 즉 이중 열주랑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열주랑이 한 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딥테랄의 대표적인 예는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아래의 그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고요.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었는데 일부분만 지금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복원을 해보면 대략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고 있고, 기원전 6세기 건축이 시작돼서 나중에 서기 이후 로마 제국 시대 때 완성된 아주 대표적인 코린트식 기둥에 이런 그리스 로마 신전으로는 비교적 후대에 속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딥테랄의 아주 화려함과 장엄함이 돋보이는 건축이죠.
한편으로는 이 딥테랄의 경우에 내부 공간을 좀 넓게 잡아서 즉 바로 이 기둥과 가운데 셀라 사이에 공간을 넓게 확보를 해가지고 꼭 딥테랄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수도 딥테러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셀라에 벽기둥을 둬가지고 이중열주랑처럼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보면 왼편에서부터 사면에 기둥이 감싸고 있는 페립테랄, 그리고 이중으로 감싸는 보다 장식적인 딥테랄, 그리고 측면 벽기둥에 돌출된 그 반원 기둥으로 인해서 페립테랄 같은 효과를 내는 수도 페립테랄, 그리고 역시 또 벽기둥을 통해서 이중 열주랑의 효과를 내는 수도 딥테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한편은 이와 별개로 토러스라고 하는 원형 건축물도 소규모 건축에 한해서 좀 쓰였고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라 할 수 있죠. 모노프테러스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이 건물은 근대기까지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공원 정자 건물에 또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둥 개수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면 기둥 개수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요. 기둥이 두 개만 있는 경우 숫자 2, 그리스어로 2인 D를 써가지고 디스틸로 이제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벽기둥과 함께 있는 경우 이제 디스틸인 안티스라고 명칭이 붙지요.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이제 4개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로 이제 숫자 4인 테트라를 붙여서 테트라 스틸이라고 불립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아테나 니케 신전이고요. 6개가 되면 숫자 6, 헥사를 붙여서 헥사 스틸이 되는데 이 헥사 스틸이 가장 표준적인 완성형 그리스 신전이라 할 수 있죠. 6개가 가장 이제 작지도 아주 크지도 않은 그 보통의 이제 그리스 신전으로서 많이 지어지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규모가 큰 게 기둥 8개의 옥타 스틸인데 사진에 보이는 게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옥타 스틸의 건축입니다. 한편 그 이상의 아주 장엄한 건축물도 보이는데 아래 사진은 로마에 있는 그 포럼, 고대 포럼에 있었던 유명한 그 미너스 신전이고요. 데카스틸, 바로 기둥이 10개나 있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지금 측면에 기둥 몇 개만 빼고는 터만 아주 광활하게 남아있지요. 이건 디디마에 있는 아폴로 신전인데 규모가 앞선 비너스 신전처럼 크지는 않지만 열주랑을 집중적으로 배치시켜서 이렇게 열주랑의 숲 같은 화려한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와는 다르게 이제 예외적인, 그쵸? 주로 이제 홀수인 5개, 9개, 그리고 또 10개 이상이 12개도 아주 드물게 쓰였고요. 각각 이제 숫자명에 따라서 펜타스틸, 에네아스틸, 도데카스틸로스라고 이제 많이 불렸고요. 사진에 보이는 건 이제 에네아스틸 9개인 헤라 신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물이죠. 그리고 12개는 정말 드문 예로 아주 드물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양식을 종합해가지고 그리스 신전의 이제 건축 형식을 우리가 규정해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기둥 수와 기둥 배치 방식으로 이제 명칭을 붙이지요. 사진에 보이는 정면 6개의 이 신전은 헥사스틸, 페립테랄, 도릭 오더로 이제 건축 형식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 기둥이 6개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면에 기둥이 둘러싸고 있는 페립테라 형식이죠. 그리고 주두에 아무 장식이 없는 노리스 스타일. 그래서 헥사스틸, 페립테랄, 도릭 오더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 신전의 형식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시간은 그 그리스 신전의 그 평면, 그리고
기둥 배치 방식, 그리고 기둥 수에 따른 명칭을 살펴봤고, 이를 종합해가지고 그리스 신전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을 한번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제 도레스식 신전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신전 형식이 이렇게 정립이 됐고요. 이제 고전기를 향한 발전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고전기를 향한 과도기에 위치하는 중요한 신전, 그 아이기나 섬의 아파이아 신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